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참 자주 만나게 되는 호박죽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호박죽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소화가 안 되거나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호박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야 궁합을 이해할 수 있겠죠.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으로 바뀌는데요.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그리고 호박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압 관리가 중요해지잖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호박죽을 자주 드시면 좋죠. 또 호박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이게 장 건강에 참 좋거든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호박죽을 꾸준히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 활동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박죽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파치예요. 사실 호박죽에 팥을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팥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호박은 탄수화물과 비타민은 좋은데 단백질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팥을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호박죽에 팥을 넣어 먹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팥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호박과 만나면 이뇨작용이 더 강화돼요. 몸이 자주 붓는 분들, 특히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이 호박팥죽을 드시면 붓기 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대 초반인데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 식사로 호박팥죽을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검은깨예요. 호박죽 위에 고소하게 검은깨 뿌려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이것도 그냥 고소해서만이 아니라 영양면에서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검은깨에는 양질의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호박죽에 검은깨를 뿌리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검은깨에는 칼슘도 엄청 많아요. 나이 들면서 골밀도 관리 중요하잖아요. 호박죽에 검은깨를 넣으면 칼슘 섭취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세 번째는 고구마예요. 호박죽에 고구마를 함께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고구마와 호박은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호박에는 비타민C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고구마가 이 부분을 보완해주는 거죠. 비타민C는 면역력 높이는 데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잖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호박과 고구마 둘 다 당지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을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우유나 두유도 호박죽과 잘 어울려요. 요즘 호박죽 만드실 때 물 대신 우유나 두유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맛도 더 부드럽고 크리미해지는데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해요. 우유나 두유의 단백질이 호박의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요. 우유의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되고 부담도 적어서 좋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유나 두유를 넣을 때는 호박죽을 다 끓인 다음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나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호박죽에 토핑처럼 올려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뇌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견과류의 비타민E가 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노화를 늦추는데 정말 효과적인 조합이죠.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호박죽에 호두 서너 개 정도 부숴서 넣어 드시는데요.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호박죽 끓일 때 생강을 아주 조금 넣으면 좋아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거든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아요. 그리고 생강에는 항염작용이 있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생강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염증 완화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단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서 먹기 힘들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생강 한 톨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일곱 번째는 계피예요. 호박죽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향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호박이 당지수가 좀 높은 편이니까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계피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손발이 찬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여덟 번째는 대추예요. 호박죽 끓일 때 대추 몇 개 넣고 같이 끓이면 단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대추는 기력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거든요. 특히 대추의 철분이 호박의 비타민C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수술 후 회복하실 때 호박 대추죽을 자주 드셨대요. 소화도 잘 되고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단호박이에요. 일반 호박 대신 단호박으로 죽을 끓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단호박은 일반 호박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풍부하고 단맛도 강해서 설탕을 덜 넣어도 맛있어요. 단호박의 진한 영양과 일반 호박의 부드러움을 함께 즐기고 싶으시면 두 가지를 섞어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열 번째는 찹쌀이에요. 호박죽에 찹쌀을 넣으면 점도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높아지죠.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로 전환도 잘 돼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호박죽을 드실 때 찹쌀을 넉넉히 넣으시면 오전 내내 든든하게 지낼 수 있어요. 특히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제 반대로 호박죽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게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특히 호박죽 먹을 때 구운 고등어를 같이 드시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호박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생선의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이 효소는 특히 가열했을 때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뜨거운 호박죽과 생선을 함께 먹으면 생선의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되는 거죠. 비타민C가 파괴되면 생선의 영양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호박죽에 고등어 구이를 자주 같이 드셨는데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깨예요. 호박과 깨를 함께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호박은 차가운 성질이고 깨도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찬 성질의 음식끼리 만나면 배를 차갑게 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배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게장이나 게찜을 드신 날은 호박죽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새우예요. 새우도 깨와 비슷한 이유로 호박과 궁합이 안 좋아요. 새우의 찬 성질과 호박의 찬 성질이 만나면 배를 차갑게 해서 폭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새우에는 구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호박의 어떤 성분과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양고기예요. 의외죠? 양고기는 아주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에요. 반면 호박은 차가운 성질이고요. 성질이 정반대인 음식을 함께 먹으면 몸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고기와 호박을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호박의 칼슘과 수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신장에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우엉이에요. 우엉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호박도 식이섬유가 많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끼리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우엉의 거친 식이섬유와 호박의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로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정확히는 돼지고기의 기름진 부위요. 호박죽은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데 기름진 삼겹살 같은 걸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이 달라서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호박죽은 금방 소화되는데 기름진 고기는 소화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을 함께 먹으면 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음식이에요. 호박죽처럼 부드러운 음식과 산성이 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호박죽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아홉 번째는 커피예요. 호박죽 드시고 바로 커피 마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좋지 않아요. 커피의 카페인이 호박의 칼륨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호박에 좋은 영양소들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호박죽 드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아요. 10번째는 술이에요.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알코올 음료는 호박죽과 정말 안 맞아요. 호박죽은 소화가 잘 되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데 술은 위벽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탈수가 일어나는데 호박의 이뇨작용까지 더해지면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술 드신 다음날 해장으로 호박죽 드시는 건 괜찮은데 술과 동시에 드시는 건 피하세요. 이제 호박죽을 드실 때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호박죽을 끓이실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빨리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박죽의 단맛을 낼 때는 설탕보다는 꿀이나 조청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꿀이나 조청은 천천히 올라가서 몸에 부담이 덜해요. 다만 꿀은 뜨거울 때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호박죽이 좀 식은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60도 이하로 식었을 때 넣으시면 꿀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호박죽을 드실 때는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한 숟가락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고 소화도 잘 돼요. 그리고 호박죽은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을 주고 호박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녁에 드실 거면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2-3시간 전에는 드셔야 소화가 다 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호박죽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입과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너무 식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따뜻한 온도,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호박죽을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호박죽은 당지수가 높은 편이라서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거든요. 한 끼에 한 공기 정도만 드시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어요. 호박죽을 보관하실 때는 냉장 보관하시고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오래 보관하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어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본인의 체질에 안 맞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호박죽을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불편하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드시는 걸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배가 차가우신 분들은 호박죽에 생강이나 계피를 넣어서 드시면 좋고 반대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호박죽을 약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식은 어디까지나 음식이에요. 약효를 기대하기보다는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긴다는 마음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호박죽만 계속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과 번갈아 드시면서 영양 균형을 맞추시는 게 건강에 더 좋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호박죽을 다르게 즐기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차갑게 식혀서 드시면 별미고 겨울에는 뜨겁게 드시면 몸이 따뜻해져서 좋아요. 봄, 가을에는 미지근하게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호박을 고르실 때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겉이 단단하고 색이 진한 것, 손으로 두드렸을 때 묵직한 소리가 나는 게 좋은 호박이에요.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무른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호박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시고 껍질을 벗길 때는 두껍게 벗기지 마세요.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얇게 벗기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호박죽을 끓일 때 물의 양도 중요해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묽어져서 맛이 없고 너무 적게 넣으면 되직해서 먹기 힘들어요. 호박과 물의 비율은 보통 1:3 정도가 적당해요. 찹쌀을 넣으실 때는 미리 불려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부드럽게 잘 퍼지고 소화도 잘 돼요. 불리지 않고 넣으면 덜 익어서 딱딱한 알갱이가 남을 수 있어요. 호박죽에 소금을 넣으실 때는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호박의 단맛이 죽고 짜게 느껴져요. 한 꼬집 정도만 넣어도 호박의 단맛이 더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호박죽을 드실 때 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호박죽만 드시면 목이 좀 메일 수 있거든요. 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도 더 잘 되고 수분 섭취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호박죽과 궁합에 관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리하자면 호박죽은 팥, 검은깨, 견과류, 생강, 계피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되고요. 반대로 생선, 게, 새우, 시금치 같은 음식들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드시는 거예요.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맛있게 호박죽 드시면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